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7월 6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새 뭐 마음고생이 많으시다면서요. 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요새 저 캠프일 때문에 뭐 사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아, 몸도 뭐 거의 파김치가 돼갖고 집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우리 현종님이 어벤져스 뭐 여기에 그 댓글 뭐 달린 것들 몇 개 좀 캡처를 해갖고 좀 보내줬는데 아이고 뭐 그냥 뭐 어떤 비난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그 어벤져스가 뭐 친한동훈이다 그래갖고 또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어벤져스 뭐 탈탈 털기 뭐 이런 것도 한다고 뭐 그러고 해요. 근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내전이 아니잖아요. 내전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경쟁이고 항상 이제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 경쟁이라는 게 또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막 이 중간에 좀 절제력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잘 기하가 안 막히고 막 질주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2주 정도 남았고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낙관적으로 봅니다. 뭐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 한 매듭이 지어질 거고 뭐 좀 상처가 좀 남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 이후에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다시 힘을 모으고 뭐 또 지혜도 모으고 그래서 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주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는데요. 느닷없이 6개월 전에 영부인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 이게 도대체 왜 전당대회에 이게 핫 이슈가 돼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하튼 언론은 그게 너무나 또 뭐라 그럴까 핫 이슈니까 언론은 안 다룰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요, 최대한 제가 한동훈 캠프에 속해 있지만 그냥 팩트 위주로, 드라이하게,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 팩트만 쭉 제시를 해드리면 뭐가 어떻고 사리 판단이 다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팩트 위주로 그걸 한번 좀 총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검사 탄핵, 뭐 설사했다고 막 대변 탄핵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이 이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저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남용하는 것은 저 직권남용 아니냐, 또 무고 아니냐, 무고 아니냐,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냐, 뭐 이런 등등으로 법률적 반격을 최대한 해보겠다 하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이 좀 이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 보면 비슷한 길을 걸었던 안철수 의원하고도 많이 차별화가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그 전문가적인 그 여러 가지 그 면모를 보이면서 의원들에게 새로운 판단 기준을 좀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 사건은요. 사실 이게 7월 4일 목요일 저녁에 그 CBS 박지영의 한판승부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나요? 저는 이제 그 월요일, 화요일 두 번 나갑니다. 두 번 나가는군요. 거기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 거기서 벌어진 사건인데 7월 4일에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실은 제가 여의도에 있고 또 캠프 그 총괄하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 첩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7월 4일 한 2, 3일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요. 친윤 모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문자를 캡처한 것을 자기 휴대폰에 저장한 상태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낮은 자세로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한동훈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한동훈이 야멸차게 뿌리쳤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관계 파탄의 주범은 다름 아닌 한동훈이다.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의원들에게 그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게 7월 한 2일경에 1일경에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CBS 한판승부에서 7월 4일 목요일 오후 그러니까 하면 1부 있고 2부 있죠. 예. 2부에 나와달래요, 저보고. 2부에. 그래서 알았다. 그 한동훈 캠프의 뭐 입장 이거저거 궁금한 게 많으니까 총괄 상황실장 불러놓고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뭐 알았다 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일부에 김규환이 나오는 거를 저는 알 수가 없었고 설령 뭐 알았다 할지라도 그 김건희 여사 문자를 거기서 깔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상태죠. 그래서 그 뭐 제 방송 2부 방송 시작 좀 전까지 이제 시간 맞춰 한 10분 전에 갔어요. 그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김규환 씨가 막 뭐 하고 있는데 뭐 보니까 김건희 여사 뭐 하는 게 무슨 거기 바깥에 이제 TV 화면이 있잖아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니까 뭐 하는 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끝나고 바로 이제 제가 들어간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질문지, 사전 질문지에는 그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스튜디오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짰구나. 그러니까 목요일 일부에 김규환이 나와서 그 문자를 기습적으로 까고 상황실장인 신지호는 연이어서 2부로 들어오는데 별다른 준비 없이 들어와서 어버버버하고 헤매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볼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작전을 짠 게 아닌가. 저는 그 강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김규환 이분은 이제 저도 제가 방송 감독이 월화 매일 내려옵니다. 네. 매일 내려서 이제 인사도 하고요. 뭐 본인은 이제 그 아주 고급 정보를 많이 이제 그 들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옛날에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4번 틀어졌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많은 정보를 방송에서 이제 그 단독이라면서 네. 했고요. 그 중에는 이제 좀 맞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뭐 좀 틀린 것도 있다. 이런 데 평가가 있고, 네. 실제 이번에 그 문자는요. 네. 제가 듣기로도 그 친윤의 핵심 네. 다선 의원, 네. 현직 의원 네. 이 아마 이게 김규환 실장한테 네. 준 게 아닌가. 그거는 이제 소문은 뭐 그렇게 다 나 있는데 네. 이름은 이제 안 밝히니까 저도 안 밝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김규환 씨가 그거를 거기서 공개를 하길래 저는 2, 3일 전에 뭐 그런 작업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수공업적으로 뭐 1대1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수면 위로 뛰어갖고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직감을 했어요.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반론을 폈냐 하면은 한동훈이 당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는데 연루된 게 없는데 그러면 그 명품백 받은 걸로 사과를 할지 말지를 왜 한동훈의 의견을 구하고 한동훈의 허락을 득하고 해야 되는지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거 자체. 근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는요. 일부에 김규환이 그걸 깠을 때요. 거기 고정 패널에 김웅 전 의원이 있잖아요. 네, 김웅이 있죠. 김웅 전 의원인데 김웅 전 의원의 반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김규환 실장이 그거 깐 거 보니까 왜 이제 한동훈이 배신자였는지 이해가 된다.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손을 내밀었는데 한동훈이 그 손을 잡았으면은 사과도 원만하게 시키면서
그거로 인한 민심 악화도 예방하고 총선에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왜 한동훈이 그거 안 했냐? 해당 행위자다. 김규환 말을 그냥 100% 팩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웅이.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뭐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김규환 본인도 이게 원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편집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편집은 악마의 편집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편집이 있는 건데 그때 김규환이 공개한 문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저는 이 사건이요.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을 막기 위해서 이제 친윤에서 6개월에 터뜨린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네네. 이게 우연히 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아마 이제 6개월이 지나서 터뜨리는 거는 이제 의도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는 호불호는 이게 캠프마다 다를 테고. 네. 아마 이제 그쪽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을 이게 이거 하나로 이게 완전히 뭐 KO. 네. 처럼 이게 찍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 아니냐. 네. 이렇게 공개한 걸로 보고요. 의도는. 자, 그 다음에 이 문자는요. 네. 물론 이게 원문 아닙니다. 네. 원문 아닌데 아마 이제 5차례 문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원문이 하나의 TV조선에 1월 달에 보도된 게 있어요. 네. 있죠. 네. 1월 23일자인가? 그 이게 약간 뒤지만. 네. 근데 그거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 약간 달라요. 다르기는 다른데 뭐 이게 약간의 물론 워낙 민감한 거 보니까 이게 약간의 편집에 따라서 네. 정확도가 이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사과나 아니면 이게 더한 거라도 이게 요구하겠다. 네.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네. 물론 이제 그 앞에 뭐 사과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사과 못할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TV조선에서 공개한 거. 그게 저는 더 정확하다. 김규환 씨가 한 것보다는. 네. 이런 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약간 이게 김규환은 자기가 스스로 이게 재구성했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럼 이게 지금 와서 이게 다 전액을 공개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저 반대예요. 네, 그런데 예. 이제 그 전체를 다 공개할지 말지 그걸 떠나서 예.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김규환의 이 편집본을 팩트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들이 김규환의 이 편집본을 다 팩트라고 간주를 하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 김규환의 편집본이 진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입장이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객관적인 그런 시각과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1월 19일 문자거든요. 예. 여사님이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그게 1월 19일 문자입니다. 근데 이틀 후인 1월 21일에 예. 21일에 점심때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예. 대통령의 말씀이다. 당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아, 이걸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가 여기 김규환이 이렇게 한 것처럼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 한 위원장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까지 영부인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낮은 자세로 이렇게 했는데 이틀 후에는 너 비대위원장 너 인정할 수가 없어. 너 내려와.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김규환 이분의 설명 중에 네. 이 문자를 이제 읽고 씹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해 가지고 네. 한동훈 위원장 보고 이제 신뢰를 철회해서 물러나라.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안 그러니까 맞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여사가 이걸 보내셨는데 네. 익십을 하니까 네. 익십 자체가 너무도 불쾌함을 넘어서 무례하고 네. 대통령 영부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경로를 해서
익십이 사퇴 요구가 됐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네. 제가 근데 보는 거는 종합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 봐요. 네. 아마 근데 그 며칠 전에 17일인가 네. 그때 그 김경률 있잖아요. 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그분이 마리 앙토네트 발언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마포에 아마 전략 공천 할 것처럼 네. 그때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직접 도와선 명분은요. 왜 공천을 마음대로 하느냐? 네. 왜 김경률을 거기에 내리꽂느냐? 이게 아마 그때 신뢰철의 공식 명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마리 앙토네트 발언, 그다음에 이 문자 씹은 거 포함, 네. 그다음에 공천 문제, 이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한동훈 위원장 신뢰 처리한다. 이렇게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하나만으로 한 건 아니고. 아, 그 익십에 대한 어떤 불쾌함과 마리 앙토네트와 공천.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다고 이제 우리 선혁 변호사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예. 해석을 하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예. 그러면 만약에 그 문자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면 예. 21일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없었을 거다. 그런 가정이 김규환 씨의 그 논리대로 하면은 익십을 않고 반응을 성실하게 했으면은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없었을 거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김규환 씨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그건 지나친 발언이냐고 저도 여기 어벤져스에서 몇 차례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식의 그 자극적인 발언이 아니라 그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큰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총선을 생각한다면 그 사과는 필요했다. 이게 심지어 그 우리 자유우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 당시에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게 공개적인 발언이고, 이미 공식 루트, 용산과의 공식 채널인 그쪽을 통해서 여사님께서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밝혔어요. 예.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대통령실의 반응은 곤란하다였습니다. 예, 곤란하다였고, 예. 그 상태에서 그 여사님의 이런 문자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김규환은 이렇게 간절하게 사과를 하고자 하는 진실성 있는 뭐였다. 사과 용의가 있는 그거였다. 근데 어제 한동훈 후보는 KBS 사사건건 어제 오후 거기 나가서 사과 용의를 밝히기는 했으나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사과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 문자를 썼다. 그래서 사과라기보다는 사과하기 어렵다라는 걸로 읽혔다. 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일단 이제 제가 그 원문을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네. 단정적으로 제 생각을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럴 수는 있다 봐요. 똑같은 글이라도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게 좀 방점을 다르게 둘 수 있다 봐요. 네. 이 말은 이제 김규환 씨도 뭐 아주 틀렸다고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틀렸다 할 수 없고, 저는 원문은 모르지만 설령 원문을 보더라도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보느냐. 우리 한 위원장은 옛날에 사과에도 지지율 떨어지고 여러 사정상에 어렵다는데 포커스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김규환 실장이나 또 다른 분에게 사과나 더 나은 것도 처분을 따르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마다 저는 답은 다르다. 다만 이제 지금 저는 그 원문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한동훈 위원장이 옳다, 누가 옳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요. 예. 그 제가 이제 또 이것도 하나 예. 물어볼게요. 뭐 문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예. 영부인께서 왜 사과 여부를 한동훈의 의중에 따르려고 하죠?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 명품백 문제로 사과할지 말지 당사자인 본인이 판단하고 또 대통령과 상의하고 뭐 그래서 결정하면 되는데 한동훈이 하라면은 사과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아니 그때 우리가 한동훈이 나왔을 때 저 좌파 세력들이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꼬붕이다. 그럼 뭐 수직적 당정 관계다. 그럼 이 수직적 당정 관계가 그 밑에 여사가 항상 한동훈 우러러보고 한동훈의 뜻에 따르는 그런 수직적 관계였네? 그건 아니잖아요. 왜 사과 여부를 저기 했나요? 그리고 2월 7일에 KBS 신년 대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대통령께서 사실상 사과를 안 하시고 박절하게 돼야지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게 조금 뭐 불찰이라면 불찰이었다. 뭐 사과라고 볼 수 있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럼 그것도 한동훈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건 알겠죠. 근데 저는 이래 봐요.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네.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그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고 네.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제 그 카톡도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는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고립되고 힘든 상황이었으니 평소에 동생처럼 형수라고 이게 친하고 또 이게 그 나아가서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있으니 공적 자리에 한번 이게 그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해서면 좋을까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보자. 왜 20년 동안 이게 어려울 때마다 서로 상의하고 힘들어 왔으니 뭐 그렇게 한번 이게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바로 이게 생각이 다 다른 게 그럼 이게 문자를 씹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답한 게 맞느냐 이걸 가지고 저는 제가 이틀 동안 고민해봤어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제가 한동훈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여사님, 답은 했을 것 같아요. 여사님,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이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대통령실에 정무나 공식 라인이 있으니 그쪽에 여사님이 협의해서 대통령하고 같이 상의해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이게 뭐 하라 마라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요즘 괴로울 텐데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요 정도로 이게 인간적인 답은 해줬으면 어떨까? 이게 저는 그게 아쉬움이에요. 그럼 뭐 이제 아쉬움, 예. 뭐 아쉬움이라는 표현이 이제 맞을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이제 그 전부터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수차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근데 그 공식 채널로부터 힘들다.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랬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이렇게 복귀해 보면 그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뭐 시기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었고, 따라서 그 사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 19일 날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20날 저녁에 당시 장해찬 최고가 자기 유튜브에 김 여사는 그 피해자다, 가해자는 그렇게 그 함정 몰카를 찍은 그 최재형이 가해자고 김 여사는 피해자다.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지 왜 피해자가 해야 되느냐.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날은 21일에는 또 이용 의원이 저들의 사과 절대 불가. 사과하면 더 이제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그러면 이 장예찬과 이용은 당시 진짜 사과하고 싶어하는 여사님의 뜻에 반해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제가 이제 그 장해찬이나 이용 뭐 발언까지 솔직히 저도 그때는요 방송마다 이제 그 사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저는 또 입장이 이용이나 장해찬하고는 틀리죠. 이분들은 이제 그 복심에 맞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꼭 사과를 뭐 하고 싶어 해서 보낸 거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봐요. 속마음은 이제 사과 안 하고 돌파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정면 돌파를 원하겠죠.
여러 이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과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정면 돌파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중립적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게 인간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려고 보낸 게 아닌가. 뭐 꼭 사과하기 위해서 보냈다기보다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좀 전에 똑같은 말인데 조금 이게 위로, 그때 김건희에서 힘들 때잖아요. 진짜 외롭고 힘들 때잖아요. 막 주위에서 모든 책임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처럼. 그러면 이게 인간적으로 여사님한테 좀 위로를 해주면서 뭐 이게 그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대통령실과 좀 결정하라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직언할 수 있다면 여사님 이번에는 이게 사과하고 정면 돌파하기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었다면 혹시 여사 마음이 좀 바뀌었을지, 사과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하자고 해서 할지 안 할지는 뭐 여러 정황에서 안 하고 싶었다는 정황이 지금 장해찬이나 이용인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적극적으로 사과를 한번 건의해 봤으면, 이런 아쉬움은 있죠. 그게 이제 이게 가능은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그 원문을 다 예, 보지 모르죠. 않는 상태에서 본인 이제 이렇게 추론 뭐 상상 예.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요런 정도 문자 정도는 보내주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뭐 아쉬움이 남다는데, 그거는 그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고 나서는 또 판단이 달라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이게 19일 문자와 사과하겠다는 문자, 21일 비대위원장 사퇴하라는 통보가 이게 악의가 맞는 얘기인가 하는 걸 묻는 거고, 또 2월 7일 대통령 신년 대담 때 그때 이제 사과를 사실상 피해간 건데, 거부한 건데, 그 사과 여부는 한동훈의 의중과는 무관한 것이다. 아, 그럼요. 무관한 논리적으로 것이다. 보면, 아?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뭐 한동훈 위원장이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하는 현대 결정한 문제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른바 이제 친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내 지금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갖고 잘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과하고 그랬으면 총선도 잘 되고 뭐 했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사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과하면 안 된다고 네? 주장했죠. 아, 그런 사람들이 네. 지금 와갖고 그때 그 저기 한 대로 사과하고 그랬으면 총선 결과가 좋아졌을 텐데, 적어도 이렇게 유치한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건 진짜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바로 몇 달 전에 한 일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의 것들은.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그 이제 여사님을 팔아서 뭔가 한동훈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뭐 심정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 여사님한테 오히려 더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싸움이요, 이 이슈가 이게 그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된다 보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YTN에 좀 전에 방송하고 왔어요. 이제는 이제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게 원문을 다 까봐야 돼요. 모든 문자를. 이걸 안 보고 저처럼 이게 평론해도 정확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싸움이 확전이 돼요. 진짜 다 까면. 그러면 이게 저는 한 위원장도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봐요. 따라서 이쯤에서 이게 저는 서로에게 그 접는 게 맞지 않나. 더 이상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여기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계속 싸워봤자 감정 싸움만 되고, 이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논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리 있는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시작한 쪽에서 이제 잘못하면 그들이 다칩니다. 잘못하면 그들이 부메랑이 돼갖고 자기 발등 찍고요. 오히려 여사님한테 엄청난 이게 지금 뭐 이 저기 박지원 같은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은 문자 다 공개하라. 뭐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되냐? 니들 웃긴 애들 아니냐? 이걸 지금 공격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또 김건희 여사의 그 당무 개입, 전당대회 개입, 이런 프레임이 자꾸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에게 좀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좀 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좀 올리려고 하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여사님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그거를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저도 이걸 이제 또 그냥 봉합하기도요, 좀 이게 애매한 게,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한동훈 위원장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네. 다시 이게 하나로 이게 원팀으로 관계를 저는 신뢰를 회복하는 이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이게 제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두 분이 자꾸 이게 대립하면요 공멸한다니까. 그렇죠. 지금 이대로요. 또 이게 봉합회가 계속되면 지금 막 댓글도 나오지만 계속 지지자들도 갈라서 가지고 아니 김건희 여사 왜 개입하느냐 전당대회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 왜 그때 씹어서게 그러냐 왜 배신하느냐 이렇게 자꾸 다투잖아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걸 이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김규환 씨가 이게 누구로부터 이게 문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의 그 정치 플레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쪽에서 멈춰야지 더 이상 확전이 안 될 거예요. 시작한 쪽에서 멈춰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원희룡 후보나 뭐 이런 쪽 보니까요. 멈추려고 하지 않고 더 확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확전을 시키면요. 소위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대응 원칙은 확고합니다. 필요 최소한의 대응만 한다. 필요 최소한의 대응만 한다. 근데 확전을 해갖고 부당한 공격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정당 방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부당한 그 허위 사실에 입각한 이 김규환의 이 편집본은 허위 사실이에요. 허위 사실에 입각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 거기로는 해명도 안 하고 정당 방위도 안 하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 채널에 있잖아요. 서정욱 TV요. 뭐라고 이제 그 해법을 오늘 하나 올렸거든요. 제 생각은 지금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전당대회에 작동한다. 네. 이런 이제 그 의심을 하는 분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그때 어떻든 우리 영부인의 그 문자를 읽고 씹은 거 있잖아. 그 점에 대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이게 좀 유감스럽게 사과 표명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이번에 전당대회는 엄중 중립이고 모든 게 대통령실의 직원들도 엄중 중립을 지켜라. 한동훈 되든 원희룡 되든 누가 되든 우리는 이게 하나가 되어서 나가니까 누가 돼도 이게 관계없다. 이렇게 좀 엄중 중립을 천명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한 위원장은 유감을 좀 표명하고 이게 저는 제가 제시한 해법인데 그럴 뭐 생각 없습니까? 한 위원장 측에서는 이게 유감 네. 표명을 김건희 여사에게 뭐 이런 게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지금 이제 이 명석한 우리 서정욱 변호사도 그 원문을 보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뭐 해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건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 문자를 보낸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냥 왜 문자를 보냈는데 이른바 익십을 했는가.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 의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는 또 거기에 반응한 게 더 이상했다라는 그 진단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지금 그 깔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동훈 후보도 얘기했지만 그건 본인이 작성한 메시지가 아니고 본인은 받은 입장이고 작성해서 보낸 분이 영부인인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 이렇게 딱 똑 떨어지는 그게 지금 있기가 힘든 그런 거고 그래서 더 이상 확전이 안 됐으면 싶어요, 저도. 확전이 안 되려면은 이 싸움을 걸어온 측에서 이제 이거 해봤자 괜히 우리가 재발등 찍을 수 있다라는 현실 인식을 하고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현실적인 뭐가 아닌가 그런 정도 생각이 됩니다. 하긴 좀 또 토론도 이쯤에서 멈추야 돼. 토론도 이쯤에서 멈추야 돼. 흐름을 보죠, 뭐. 그렇죠. 뭐.